안녕하세요. 라라북스입니다.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4시간을 쓸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우리는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일주일에 5일 혹은 6일을 일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저녁이나 밤 늦게까지 일하곤 하죠. 어릴 때부터 숱하게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만 하는데 집중하는 듯 합니다. 왜 열심히 일하면 안 될까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의 20년 뒤 모습은 어떨까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당신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요? 이번 편에서는 책 부의 추월차선을 통해 왜 열심히 일만 하면 안 되는지와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어마어마합니다. 웅장한 저택에 고급 스포츠카가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맛있는 음식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부자의 생김새는 어떤가요?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다 보니 나이가 들었고 많이 쇠약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때로는 힘이 없어 휠체어에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누리고 있지만 젊음, 즉 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빈곤하죠. 하지만 부자가 젊다면 어떨까요?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모두 투자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일부분만 투자하고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서관, 도티, 미카엘라 울머, 테일러 로젠탈 같은 영앤 리치라면 말이죠. 늙은 부자와 젊은 부자, 당신이라면 어떤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젊은 부자를 부러워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는 부자의 모습은 대개 나이가 많은 늙은 부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난 아닌데 라고요? 물론 예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이 당연히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 혹은 1년간 벌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직장을 다니거나 어떠한 일을 해서 일정한 금액을 번다면 1억을 벌기 위해서는 대략 숨만 쉬고 지냈을 때 이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최소 3억 정도의 집을 소유하려면 이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겠네요. 물론 숨만 쉬고 살았을 때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돈이 모인다는 공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돈과 맞바꾸었기 때문에 시간과 돈은 정비례하는 셈이죠. 그래프의 각도를 더 낮출 수는 있겠지만 더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이 기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식을 무참히 깨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매우 많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도서관과 도티와 같은 유튜버라든지 미카엘라 울머, 테일러 로젠탈과 같은 어린 CEO입니다. 대도서관과 도티는 개인 방송을 통해 성장하다 현재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튜버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끝내지 않고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자로서도 활동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카엘라 울머는 4살이 되던 해 증조 할머니에게서 받은 요리책의 벌꿀 레모네이드 레시피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데이먼드 존이라는 유명 창업가에게 투자를 받았고 미국 식재료 유통기업 회사와 처음 100만 달러 공급 계약을 하였습니다. 벌꿀 레모네이드를 혼자서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11세의 나이로 CEO가 되는 길을 걸었죠. 테일러 로젠탈은 14살 때 학교에서 야구 선수로 활동하던 중 사고로 부상이 났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구급약이 없어 매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 가벼운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응급키트 판매를 시작하였고 청소년 창업 프로그램에서 응급키트 자판기 아이디어로 우승과 특허권까지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량 생산을 하고 있고 대기업에서 제시한 360억 원의 특허권 판매 요청에도 거절하며 17세 CEO가 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이 돈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량에 따라 그래프의 각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도 있고 정비례하게 할 수도, 더 낮게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며 수익은 일정 부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수익과 정비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와 같습니다. 수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린 나이에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으며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인도 서행 차선, 추월 차선입니다. 인도는 걸어서 가는 길이고 서행 차선은 저속으로 운전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추월 차선은 고속으로 운전하는 구간이겠죠? 당신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도 여행자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돈이 생기면 차와 옷, 가방, 여행을 가거나 유행하는 제품을 삽니다. 쾌락과 이미지, 일시적인 욕구에 많은 투자를 하죠. 자신의 실패에 대해 남 탓을 하고 가난을 끌어들이며 살아갑니다. 서행 차선 여행자들은 평범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직장인이 되었죠. 일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돈을 바꿔 살아가고 있고 천천히 돈을 모으고 절약합니다. 자신의 직장이 유일한 수입원이며 퇴직 이후의 삶이 목적지이기에 그때까지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추월 차선 여행자들은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 즉 사업가입니다. 시간을 돈보다 중요시 여기고 배움에 투자합니다. 나로 인해 감명받은 사람의 수가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여기며 사업과 투자로부터 평생 소극적 소득을 거두는 게 목적입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바탕으로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대도서관, 도티, 미카엘라 울머, 테일러 로젠탈 이들은 세 가지 길 중 추월 차선으로 갔기 때문에 어린 나이임에도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인도나 서행 차선으로 갔다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머물러 돈을 모으며 전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처럼 추월 차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추월 차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일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젊은 조카 추마와 아주르를 불렀습니다. 이 둘에게는 신성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조국을 위해 피라미드를 지어서 바치라는 것이었죠. 피라미드가 완성된다면 왕자의 지위가 주어지고 수많은 재물과 함께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혼자서 피라미드를 지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말이죠. 추마와 아주르는 이 임무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영광스러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건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아주르는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돌을 나르고 배영을 갖추며 토대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며 칭찬했고 아주르의 피라미드는 조금씩 틀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추마는 피라미드 공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돌을 옮기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죠. 아주르는 추마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추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피라미드는 만들지도 않고 이상한 기계나 만지작거리고 있다니. 추마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난 지금 피라미드를 만드는 중이야. 날 그냥 놔둬. 아주르는 호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그러시겠지. 1년 동안 돌 하나 쌓지 않는 주제에. 추마는 이에 맞받아쳤습니다. 아주르, 너는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있어. 너는 내 피라미드나 신경 써. 나는 내 피라미드에 신경 쓸 테니. 아주르는 헛간을 나오며 빈정거렸습니다. 바보 같은 놈. 내가 명령을 어긴 거라면 파라오가 널 교수대에 매달지도 몰라. 아주르는 피라미드의 기초를 마무리하고 다음 층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돌이 너무 무거워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체적 한계를 느낀 아주르는 무거운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더 강한 체력이 필요했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투자하여 강한 근육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체력이 강해지면 돌을 쉽게 올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말이죠. 반면 추마는 여전히 피라미드 공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아주르는 추마가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죽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르는 체력을 길러 돌을 옮겼지만 날이 갈수록 건축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강한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체력을 기르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으며 건강식품을 구하는 데에도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르가 돌을 옮기고 있던 중 광장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고 궁금했던 아주르도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추마가 지지대, 바퀴, 지렛대, 밧줄 등이 얽힌 거대한 기계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추마가 만든 기계는 무거운 돌을 들어 올려 손쉽게 피라미드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추마는 기계 조작 외에는 어떠한 힘도 들이지 않았고 기계는 쏜살같이 돌을 옮겨
옮겼습니다. 아주르는 피라미드의 기초만 쌓는데 1년이 걸렸는데 추마는 고작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40일이 지나자 추마는 아주르가 3년간 고되게 해놓은 작업을 따라잡았습니다. 아주르는 추마를 인정하는 대신 더 강해져야 된다고, 더 많은 돌을 옮겨야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8년이 지나 추마는 26세의 피라미드를 완성했습니다. 시스템을 만드는데 3년이 걸렸고 시스템을 사용해 효과를 거두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파라오는 추마에게 왕자의 지위와 함께 많은 재물을 선사했습니다. 추마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편 아주르는 계속해서 돌을 쌓았습니다. 힘을 기르고 돌을 옮기고 돈을 쓰고를 반복하다 결국 피라미드를 완성하지도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두 층만 쌓으면 완성할 수 있었지만 재물은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르처럼 직접 돌을 쌓는 행위가 서행차선이라면 추마처럼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라미드를 완성하는 행위는 추월차선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왜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추월차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하던 일과 같은 단순 노동, 즉 아주르처럼 직접 돌을 쌓는 행위와 같다면 추월차선이 아닌 서행차선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럼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시스템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임대 시스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빌딩을 임대하면 어떠한 큰 노력 없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외에도 장비나 차량, 라이센스, 로열티 등도 임대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작사, 작곡을 통해 저작권이 있다면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 특허권이 있다면 라이센스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인터넷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컴퓨터는 24시간 일할 수 있고 프로그램대로 일하기에 일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은 유통 능력이 뛰어나고 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며 돈을 벌 수 있죠.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이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과 인디게임 프로그래머들도 이 시스템으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콘텐츠 시스템은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책, 웹툰, 웹소설 등이 있죠. 콘텐츠도 소프트웨어 시스템처럼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정한 시간에 콘텐츠를 만들면 되기에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 놓는다면 언제든지 시간이 흐른 뒤에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시간 대비 효율성도 높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과 다빈치 코드의 댄 브라운은 자신의 콘텐츠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 유통 시스템은 당신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면 이를 유통 시스템을 이용해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아마존은 여러 가지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신이 책을 썼다면 전자책으로 만들어 아마존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통 시스템의 형태는 프랜차이즈와 체인점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자신만의 매장 컨셉을 갖추었다면 이를 다른 지역에 복제해서 다른 지역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타벅스는 이 방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체인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적 자원 시스템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 매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이 매장 업무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매장 관리인을 고용하여 인적 자원을 통해 운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람은 좋은 직원이 있듯이 나쁜 직원도 있어서 사람을 잘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지만 모든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인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신의 개입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시스템을 열심히 만들어 당신을 고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열심히 일만 하면 안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이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라라북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